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NCS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은 일단은 사실 우리 장표를 준비를 하긴 했지만 아마 올해 중순, 올해 말 이렇게 되면서 뭔가 좀 더 새로운 어떤 형태의 저희의 클라우드의 모습을 조금 더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 참고 삼아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소개드릴 내용은 사실 NCS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사실 NCS 클라우드의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드리기보다는 NCS 클라우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2022 R1 버전에서 NCS 클라우드에 업데이트된 내용이 사실 장표로 한 4장, 5장 정도밖에 되진 않아서 그것만 말씀드리기 조금 애매해서 이런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먼저 이제 여기서 이제 NCS 클라우드에 관련돼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누구나 겪고 있는 관련된 해석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NCS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이점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들, 그리고 여기가 이제 2022 R1에 대한 클라우드의 업데이트 내용들, 그 외에 이제 해외 성공 사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패키징 그런 부분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C 해석할 때 아마도 여러분들이 모두 다 겪고 계실 만한 이런 어려운 점들입니다. 보통 이제 해석을 진행을 하실 때 해석 장비들 구매해서 사용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서 이제 보시는 그래프는 현재 보유한 해석 장비랑 해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나타내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이 시간, 세로축은 하드웨어, 어떤 하드웨어 캐패시티라고 하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가 시작해서 해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때 이런 부분입니다. 하드웨어 요구가 높아지는데 해석 장비가 부족하면 해석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프로젝트가 지연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해석을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해석 장비를 구매할 겁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구매가 사실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정도씩이겠죠. 근데 장비를 구매하고 나면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 프로젝트가 일단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사용량이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필요 요구 사항이 딱 됐을 때 아니면 좀 더 많이 하드웨어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앞서 했었던 이 부분을 이제 반복하게 될 겁니다. 현실적으로 사실 그래서 이제 해석 장비가 필요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겪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클라우드 이런 부분들 많이 이제 소개를 받거나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NCS 내에서 따로 이제 고객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저희 고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8개에서 16개 코어 CPU를 사용을 하시고 36기가 이하의 메모리를 탑재한 장비를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75%의 분들께서 계산 장비의 한계 때문에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 그 해석을 진행을 함에 있어서 문제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NCS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을 훨씬 더 개선을 할 수 있죠. 계속 이제 해석 장비의 한계 때문에 해석 모델의 단순화, 가정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 케이스를 돌리고 싶은데 몇 개만 돌려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멀티피직스 관련해서 해석을 진행하고 싶은데 이런 것도 하드웨어 가용이 좀 어려우니까 힘든 부분들. 그리고 한 번에 해석을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하나 끝나면 다음 말 그대로 줄을 세워놓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갖고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해석을 빠르고 정확한 해석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자 하는 게 사실 저희 NCS 클라우드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면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NCS 클라우드의 목적 자체는 결국 이제 하드웨어 장벽을 제거하고 시뮬레이션을 훨씬 더 많이 처리량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NCS는 이제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의 클라우드를 직접 통합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뭐 유일한 벤더로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아저 하드웨어를 사용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부터 플래그십 솔버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 추가됐고요. 21년부터는 이제 뭐 다른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NCS 제품들도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많이 겪고 계시는 문제들이 이런 거죠. 로컬 장비에서 모델링하고 해석을 진행을 하는데 앞서 뭐 설문조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8코어 32기가 메모리로 한 번에 한 개의 잡씩 순차적으로 10개 디자인 포인트에서 잡을 돌리겠다라고 하면 뭐 단순히 80시간 걸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NCS 클라우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로컬 장비에서는 이제 모델링만 진행을 하고 솔빙은 NCS 클라우드에서 훨씬 더 많은 코어와 메모리를 이용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잡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장점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뭐 이런 뭐 간략하게 이런 말씀드린 이런 이점들을 이렇게 한 장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뮬레이션 처리량을 일단 현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를 사용을 할 때만 사실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는 이런 장점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최신 사양의 장비들을 해석에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항상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 보수들을 결국은 하드웨어 전문 업체에서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 해석 엔지니어가 이런 어떤 해석 장비에 대해서 뭐 더 이상 유지나 관리 뭐 이런 부분들 좀 뭐 신경 쓰지 않고 엔지니어링 업무만 집중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NCS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제일 위에서 보시는 이 그림들처럼 뭐 미케니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해석 솔버들을 NCS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버전별로 사용 가능한 제품들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몇 버전부터 뭐 가능하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전 세계 9개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솔루션을 통합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어, 저장을 하시는 뭐 데이터들은 각 데이터 센터에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뭐 최대 960개의 CPU 코어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인브라우저 기능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GPU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NCS 클라우드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컬 장비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에서 해석잡을 수행을 하고요. 이때 해석이 수행되는 하드웨어는 NCS 클라우드가 될 겁니다. 즉 아저 장비가 되겠죠. 해석이 수행되는 상황을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웹브라우저상에서 클라우드 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해석 결과를 클라우드에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로컬 장비를 다운받아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잡을 클라우드에서 직접 생성해서 수행을 하는 방식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원격 접속처럼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원격 접속이 좀 어려운, 뭐, 보안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웹브라우저 상에서도, 네, 그, 어, NCS 클라우드를 띄워놓고서 해석 모드를 생성을 하고 해석을 수행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이런 작업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사용하는 로컬 장비에서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 즉 뭐 미케니컬 아니면 플루언트 이 내에서 잡을 이제 NCS 클라우드로 던지는 이런 작업 방식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NCS 클라우드로 원격 접속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 이거를 RDP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웹브라우저 사용하는 방법, 아까 말씀드렸던 웹브라우저 안에서 모든 동작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이게 인브라우저 인터랙티브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 세계 9개의 지역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아쉽게도 한국에는 데이터 센터가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NCS 클라우드에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하드웨어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스펙들은 저희 홈페이지 내에서도 NCS 홈페이지 내에서도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을 가보시면 이런 스펙들 모두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120개 한 노드당 120개 코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뭐 예를 들어서 이걸 8대를 묶으면 960개 코어까지 사용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NCS 클라우드에 사용할 수 있는 네, 어떤 뭐 하드웨어가 제공하는 기능들
뭐 그런 것들인데요. 하나는 풀은 배치 솔브랑 인터랙티브 세션, VDI는 인터랙티브 세션, 그리고 커맨드 라인과 인터랙티브 세션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어떤 장비들이 뭐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툴마다 좀 다릅니다. 이렇게 툴마다도 다르게 표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잘 모르셔도 실제 사용을 하실 때 해당되는 어떤 뭐 VDI 쓰겠다 아니면 뭐 CLI 쓰겠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장비만 화면상에 뜰 거니까 참고 삼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버별로 이제 벤치마크 테스트를 이제 뭐 간단하게 보시면 뭐 당연히 훨씬 더 많은 하드웨어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석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단축시킬 수 있는, 네, 보시는 것처럼 뭐 12시간 걸리던 것들을 훨씬 더 짧은 시간 내에 해석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HFSS를 사용을 한 예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플루언트에서도 대략 한 25배 정도의 속도 향상, 당연히 미케니칼도 여기서는 이제 25배 이상 여러 당연히 사실 이거 해석 모델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 조금씩은 다를 겁니다. 어쨌든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분들께는 사실 로그인은 싱글 사인온 방식으로 커스터머 포탈 뭐 여기 아이디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클라우드 포탈 로그인 하는 것들도 미라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실 수 있고요. 혹시나 뭐 아키텍처 이런 부분에 관심 있으시면 QR코드 한번 찍어 보시면 관련된 어떤 링크 띄워질 테니까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2022R1에서 이제 업데이트되는 내용인데 사실 2022R1에서는 업데이트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드민 컨트롤 방법들을 제공을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즉 UI가 조금 변경됐다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드민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유저 그룹들을 그러니까 어드민 유저가 새로운 유저 그룹들을 생성을 하고 그 유저 그룹들에게 뭐 라이센스를 얼마만큼 주겠다 할당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서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프로젝트별로 뭐 이런 식이죠. 프로젝트별로 라이센스 몇 개씩 할당을 하고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할당된 라이센스만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하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룹별로 인원 라이센스를 구분하고 필요하다면 뭐 라이센스 추가 할당하는 이런 관리하는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저장 용량도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할당할 수 있는 기능이 뭐 당연히 좀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유저 익스피리언스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대시보드가 조금 뭐 변경이 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기존 버전에 대비해서 뭐 크게 큰 변화는 사실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현재 계정 상태를 보다 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조금 향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이센스 상태 얼마 남았는지, 잡은 얼마만큼 돌렸는지, 또는 이제 뭐 저장 용량 뭐 이런 부분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잡쉐어링 관련된 부분인데 잡쉐어링은 기존 버전에서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이제 그룹별로도 이제 잡을 공유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지스 클라우드 포탈을 이용해서도 배치 잡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좀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고객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해외에서 이제 HFSS를 사용을 해서 기존에는 이제 뭐 해석하고자 하는 뭐 해석을 사실은 조금 그러니까 시도를 해보는 것 자체도 조금 매우 어려웠던 이런 케이스들을 해석을 뭐 빠른 시간 내에 잘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아주 홈페이지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조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양구조물 시공사, 뭐 네덜란드 어떤 뭐 바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떤 뭐 구조 해석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기존에 한 150시간 정도 해석했던 거를 24시간 이내에 수행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그로브 EPC라고 하는 이제 뭐 이 부분 이 회사에서도 당연히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해석 모델을 구성을 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략하게 패키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NCS 클라우드에 대해서 이제 처음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사용자의 이메일을 통해서 서브스크립션이 발급이 되고 3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여기 추가되는 거는 1TB의 클라우드 스토리지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용량이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부족한 스토리지 공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서브스크립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되는 라이센스 종류는 크게 AEC와 AHC로 나뉘어져 있고요. AEC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통합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라이센스 체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AHC는 하드웨어 관련된 부분만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하냐?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은 직접 고객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미케니컬, 플루언트, HFSS 아니면 HPC 이런 라이센스를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BIOL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이제 클라우드 관련된 이 AHC, AEC, AHC 이런 라이센스 방식은 사실은 차감되는 형태의 라이센스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딧 차감 형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5,000 커런시 발급이 되면 시간당 사용료에 대해서 차감을 하는 형태죠. 보통은 이제 뭐 클라우드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처음에 하드웨어 선택하고요. 라이센스 몇 개 코어 쓸 거냐. 이런 부분들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소프트웨어 사용할 건가. 이런 거를 결정을 하고 나면 여기에 따라서 시간당 얼마만큼의 AEC가 차감이 될 건지 계산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소프트웨어랑 HPC에 관련된 라이센스는 내가 가지고 있다. 나는 단지 장비에 대해서만 좀 더 고효율의 고성능의 장비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AHC가 여기에만 해당돼서 라이센스가 차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차감되는 형태는 라이센싱 포털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차감되는 형태는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비마다도 조금씩 다르고요.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차감되는 차감률이 시간당 차감률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여기에 예시는 US 거고요. 일본이나 아니면 인도나 유럽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따라서 사실 그 차감되는 차감률은 조금씩 달라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CS 클라우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는 여기 웹페이지 주소 nc스.com/cloud-trial 여기를 접속을 하셔서 한번 써보고 싶다 관련된 개인정보들 입력을 하시면 모든 머신, 그러니까 모든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아저에 있는 머신과 그리고 모든 저희 NCS의 라이센스들 다 당연히 뭐 AEC로 차감이 되기 때문에 미케니컬, 플루언트, HFS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 단지 내가 뭘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감되는 차감률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모든 라이센스를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한 달 동안 사용을 해보실 수 있는 프리 라이센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접속을 하셔서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미케니컬과 클라우드 쭉 연결해서 진행을 했는데 시간이 한 5분 정도 조금 지체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아마 제가 그 발표가 끝나고 바로 쉬는 시간일 텐데 쉬는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가지고 2시 5분부터